안녕하세요. 쉽고 건강하게 오늘은 마른 당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뇨 얘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마른 당뇨 요거거든요. 그리고 마른 당뇨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마른 당뇨는 생활관리가 달라진다. 지난번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은 저는 마른 당뇨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마른 당뇨가 뭔데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느냐? 마른 당뇨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 또 마른 당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른 당뇨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사실 마른 당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의학 또는 통계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obese diabetes 또는 non-obese diabetes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뭐냐면 비만형 당뇨, 비비만형 당뇨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서 비만, 비비만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BMI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BMI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모양을 세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BMI 기준 30, 요 이상을 이제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30 미만을 이제 비비만 당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기준을 BMI 27로 보기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27 이상 또는 30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만형 당뇨. 저는 27로 구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7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비만형 당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나눴을 때 통계를 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비만형 당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비만형 당뇨가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마른 당뇨가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거를 마른 당뇨가 많다고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BMI가 27이면 뭡니까? 비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과체중 이상이잖아요. 평균 체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BMI 기준으로 22에서 27 구간에 있는 분들은 과체중이란 말이에요. 평균 이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말랐다고 하진 않잖아요. 뚱뚱하진 않지만 통통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당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마른 당뇨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통통한 당뇨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른 당뇨라고 부르기에는 이분들은 좀 체중은 많이 오버되고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마른 당뇨로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마른 당뇨가 되려면 표준 체중 미만이 돼야 되겠죠. 딱 평균 미만 또는 저체중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마른 당뇨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는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10분 중에 한 분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비비만 당뇨를 다 마른 당뇨로 보기는 좀 어렵다, 좀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표준 체중 미만 또는 저체중 구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마른 당뇨라고 부르고, 평균 체중 이상에서 과체중 구간에 있는 분들은 비비만 당뇨, 그 다음에 BMI 27 초과하는 분들, 비만형 당뇨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중 또는 BMI에 따라서 이렇게 비만형 당뇨, 비비만형 당뇨, 마른 당뇨를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이 비만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당뇨 양상이 달라지는지,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뇨가 어떤 병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형에서는 마른 당뇨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는 뚱뚱하든 말랐든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1형 당뇨는 무슨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사질환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럼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체중이 많느냐 적느냐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를 걸렸는데 이 사람이 뚱뚱해, 말랐어, 그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1형 당뇨에서도 마른 당뇨가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1형 당뇨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형 당뇨는 어떠냐? 2형 당뇨는 대사질환이라고 했잖아요. 2형 당뇨에서는 체중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형 당뇨 또는 비비만형 당뇨에서도 표준 체중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살찐 것 자체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당뇨도 있는데 체중까지 많이 나가 당연히 합병증 위험도가 더 올라가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요, 이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열량제한에서 체중 감량을 하면 당연히 다른 심혈관 질환 지표들도 좋아지는 거고 혈당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체중 이상인 분들이 표준 체중 딱 중간까지, 여기까지 체중 감량을 해주면 심혈관 질환 이완율 또는 예후에 있어서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른 당뇨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른 당뇨가 비만형 당뇨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혈당 관리가. 그럼 이제 마른 당뇨는 얘기를 다시 할 건데, 마른 당뇨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랐는데 당뇨가 왔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왔는데 점점 말라졌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말랐는데 당뇨가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췌장이 피지컬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당뇨 자연경과 그래프, 이걸 한번 보시면 당뇨가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체중
내장지방이 끼면서 인슐린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췌장이 그걸 부담하다 못해 탈이 나서 당뇨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여기까지 버티다가 당뇨가 온 분, 또는 여기까지 버텨도 당뇨가 안 오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췌장이 이만큼만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부담을 느끼다가 당뇨가 온 분이 더 췌장이 부실하겠죠. 그럼 마른 당뇨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체중이 얼마 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인슐린정이 조금만 걸려 있는데도 췌장에서 그거를 못 견디고 당뇨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전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마른 당뇨이면 내 췌장이 좀 부실하구나, 내가 당뇨라는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은 담배를 30년 넘게 피우셨어도 폐암 안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간접 흡연도 별로 한 적이 없는데도 폐암 오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른 당뇨는 저렇게 체중 100kg 나가고 뚱뚱해져도 당뇨 안 온 분이 있는데, 나는 체중이 조금만 늘었어, 또는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도 당뇨가 와버린 거는 그만큼 내가 당뇨에는 좀 불리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당뇨가 왔는데 점점 말라졌다. 이건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당뇨가 와서 점점 말라졌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된다, 1번.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안 된다, 2번. 1번은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당뇨가 오고 나서 운동도 좀 하고 식사 조절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혈당 조절도 잘 되면서 체중도 점점 감소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당뇨가 와서 점점 말라졌는데 혈당 조절도 안 돼요.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인슐린 역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슐린하는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혈관에 있는 당을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또는 간으로 보내주고 나서 뭐까지 한다고 했어요? 지방으로 저장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뇨가 진행을 하면서 점점 말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 작동을 못하니까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지방으로 저장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점점 살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당뇨가 왔는데 점점 말라졌다, 이 얘기는 내 인슐린 분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당뇨가 좀 오래된 분들은 이제는 슬슬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것도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당뇨, 이형 당뇨에서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마른 당뇨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말랐는데 당뇨가 왔다, 그 다음에 당뇨가 왔는데 점점 말라졌다.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마른 당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혈당 조절 말씀드리면서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열량 제한. 마른 당뇨인 분들도요, 열량 제한 해야 됩니다. 마른 당뇨인데 열량 제한까지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대신 어디 선까지? 체중이 안 빠지는 선까지 열량 제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 야채 섭취 늘려주시고, 먼저 해주시고, 고기 섭취해 주시는데 고기 섭취,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당뇨인에 비해서 마른 당뇨인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좀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시고, 이 식사 순서랑 비율을 꼭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당뇨 있는 분들의 식사관리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업로ad 적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는데, 마른 당뇨인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한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잘 지켜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마른 당뇨는 말랐는데 당뇨가 온 내 췌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당뇨 자체가 내가 당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험 볼 때 공부 설렁설렁 대충 했는데도 80점, 90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50점, 60점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른 당뇨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당뇨에 있어서는 내가 그런 친구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80점 할 때 나는 90점, 100점 하려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뇨인의 식습관, 이거를 내가 더 철저하게 지킨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좀 늘려준다. 그 다음에 당뇨 운동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스쿼트 운동, 식후 스쿼트 당연히 기본을 해야 되고요. 마른 당뇨인 분들은 식후 스쿼트를 한 2배, 3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추가로 또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근육은 이 혈당의 주차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관으로 당이 넘쳐났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근육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도로에 차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차장이 좁으면 차들이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로도 꽉꽉꽉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도 어때요? 근육이 적으면 혈관에 있는 당들이 근육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에 많이 차 있어요. 근데 내가 근육이 많아요. 주차장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도로에 차들이 잔뜩 막혀 있어도 쉽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 높아진 당들을 조금 충분히 받아줄 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당 소모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른 당뇨인분들은 이걸로 내가 부족한 췌장의 피지컬을 커버를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른 당뇨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마른 당뇨인분들은 조금 억울함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냉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당뇨에는 불리한 여건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른 당뇨인분들은 모두 더 화이팅 하십시오.